이제 다음 주를 위한 전략을 짜봐야겠죠. 필시기 김도윤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시기 주상 김도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수급이 굉장히 특이해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온 적이 참 근래 들어 없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900대 부근에서 올라탈 때 좀 들어오다가 오늘 비차익종 매수세로 좀 유발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손바뀜이 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을 벗어나서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깍지를 꼈다고 할까요? 바이오와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관련돼서 순환매 쪽까지 전체 연동을 하면서 좀 땡겨 올렸는데요. 사실 이 코스닥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아니면 제가 너무 틀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봉 캔들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V자로 한 방에 들어올릴 거라고는 저는 사실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눌림답게 눌림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었는데 아마케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전자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의 반도체 쪽 그다음에 5G 정부정책발까지 표현이 되면서 실제 중소형주 쪽에 속도를 좀 냈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가 5G 같은 경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HFR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가 여기 저희가 3월달 캐시럴이라는 단어를 제가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렸을 때 내일 투시 코너에서 잘 이겨내고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올 때 여기서 추가 상승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 부분에서 이제는 좀 지수 상관없이 종목 장세 위쪽임에도 불구하고 종목 장세 쪽으로 집중하자라고 했거든요. 여기를 잘 이겨내셨던 분들 1월과 1월 후반부에서 3월 중순까지 중하순까지 버텼던 물량들이 충분하게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다라는 부분에서 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 쪽에서 특히나 코스피 시장 쪽을 잠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이렇게 갭 이후에 돌발적인 이후에 여기부터는 실제 조금 조심하자 현금 비중을 계속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로 인해서 종목을 사고 싶지만 제대로 사지 못했다. 사고 싶었던 종목을 저 때문에 못 샀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실까봐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앵커님께서 잘 집어주셨는데요. 시장의 패턴을 좀 놓고 보면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다시 손바뀜 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실제 오늘 비차익 쪽 장중 부근의 매수 규모를 놓고 판단을 하잖아요. 지금 종가상에서 250억 정도의 좀 매도 위쪽으로 잡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순매수에 프로그램 쪽에서 400억대 정도밖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아쉬운 부분이나 표현을 하냐면 속임수. 왜냐하면 외국인들 창구 쪽에서 실제적으로 수급의 특징을 좀 합산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실제 클릭해서 들어오는 양들은 없다라는 거죠.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 최근 들어서 3거래 활동 1조 2천억대 매도 이후에 오늘 제 표현이 이게 생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꼴랑 1,000억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종목군들이 좀 기관계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잘 이겨냈던 부분들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힘들었던 부분들이 제자리,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계좌가 좀 돌아가고 있었던 패턴들을 놓고 본다라면 역시 좀 오버슈팅이 계속 걸려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놓고 본다면 종목 장세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종목, 지수보다는 종목에 계속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 내일도 월요일도 종목 계속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자랑할 게 있네요. 레일을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금방금방 수익이 났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17.67%, 또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이 부분이 오늘과 어제 기준에서 패턴에서 레이에 대한 고수익도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좀 더 교집합, 그러니까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미리 수출주 부분에 대한 집중력 부분. 그것이 이제 재료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했죠. 수출주는 두 가지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다음에 원화의 강세 부분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서 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이만큼의 고수익을 좀 냈다라고 한다면 오늘 딱 고가 플레이 쪽을 직선적으로 거놓고 체크를 해보죠. 만약 우리가 트레이딩 쪽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 눌림목으로 매수를 잡고 포인트를 잡았는데 3월달 이 급락파동 쪽을 저를 믿고 또 우리 내일도 필식의 연출주인분들을 믿고 신뢰해서 끌고 오셨다라면 여기서 오늘 충분히 다시 한번 내가 최소화를 시키거나 약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를 줬다라는 거겠죠. 즉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꽉 차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 역시도 현재 만약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월요일장에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자. 실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주었지만 대비해서 주가 추이의 각도가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한 번은 눌렸다 가야 된다라는 부분 놓고 판단해 본다면 한번 정리하고 가자.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를 좀 더 찝찝한 부분 중에 하나를 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선물 시장 쪽과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 이제 옵션 시장을 얘기 드리지 않는데 콜옵션 시장 쪽에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상승 쪽으로 종목에 있었던 힘이 실제 파생 시장 쪽의 지수 쪽으로도 지금 같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 150 지수 쪽에도 연결이 돼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도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는 중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이제 돌파는 벌써 나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쪽이 전체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고점 탈환하는 애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상승 종목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분명히 이건 상승에 대한 추격몰이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만 지수는 일단은 배제해놓고 종목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왜 또 종목 장세 쪽으로 이제 지수는 그래 어디 떨어져봐. 제가 표현을 드렸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밑에 급락이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만들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4월 달에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께 이 얘기 드렸죠. 이들은 4월 달에 보낼 생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지금 초를 시작하면서 잘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럼 제 전략은 틀렸지만 실제 이들이 정말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위치에서 지수 쪽도 종목군도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뒤로 미뤄져 있는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관망세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힌트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다시 발언이 되면서 주도해서 갔다는 거죠. 특히 종목 장세 쪽에 지속된다는 것은 연장선이 정책적으로 걸리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전략 쪽에 저는 만약 제가 들고 있었다면 여기서 정리를 못했더라도 여기서는 분명히 정리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추가로 해서 아쉬움? 네, 저는 아쉬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목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계속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게임주 쪽에서 놓고 보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탈환하러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하나를 볼 것 중에 하나가 넷마블의 패턴을 잠깐 볼게요. 즉 종목별의 흐름이 완벽하게 좀 흐름상을 좀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는 업종에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대장 역할을 하는 1, 2만 건드려야지 현재 기준에서는 3위권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매스타임을 잡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5G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특히 이번 추가 상승 부분에서 좀 배제가 됐었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먼저 추가적으로 올라간 뒤에 확 먼저 쉬었는데요. 우리가 지주사 표현을 드릴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쉬었던 지주사를 잘 보자. SK 표현을 좀 드렸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정부 정책 표현이 어제 반영이 없다가 오늘 시간차를 가지고 동반해서 올랐거든요.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HFR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데 보세요. 고점이 분명히 똑같은 정책에 대한 육성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바뀌는 부분의 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들고 있었던 물량들보다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들고 있었던 물량 때문에 지금 물량 소화가 악성 매물대가 생겼다라는 관점이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역시
지수 쪽에서는 간증권을 좀 꺼두고 종목 장세 쪽에 집중을 한다. 특히 정책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오늘 정해졌죠. 만약 게임과 5G라면 전 게임 쪽에 집중하는 눌림목을 잡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조금 중요 포인트, 올라타버렸습니다. 올라탄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급락에 대한 우려감들 표현들이 조금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급락보다는 눌림목으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 금값이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유가라든가 구리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을 좀 드렸는데요. 이 금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 올라가는데 왜 시장이 올라갈까? 시간이 좀 없네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올라가면 시장 크게 돌리지 않는다. 유동성 힘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셨던 종목은 3개나 됐는데 아쉽게도 못 들었네요. 노란톡을 통해서 또 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윤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되고 오시고요.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저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